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고귀한 혈통에 대한 집착은 인류사에 늘 있어 왔습니다. 우수한 피라 칭해진 선천적 계급 금수저들은 부와 권력을 독점했고 평등한 사회를 표방해도 민족이나 인종을 비롯한 수많은 위계에 따른 차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조우생학은 완벽한 몸에 대한 신화를 불러와 사회 유지에 비용이 든다고 여겨지는 소수자들을 말살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기득권을 선점한 쪽에서 만들어낸 선동이나 편견, 관습적 차원의 차별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자신의 몸에 새겨진 유전자만으로 계급과 계층이 결정되는 사회가 도래한다면입니다. 20세기 말에 만들어진 SF 고전 가타카는 고작 피 한 방울에 담긴 유전자 정보만으로 태어나는 순간 어떤 계급인지 결정되는 유전자 만능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미래가 배경인 이 영화에서 부모의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는 탄생과 동시에 부적격자 판정을 받지만 우수한 유전자 조합으로 인공 수정된 아이는 그것만으로 적격자가 됩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유전자 정보만으로 자신의 계급과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계층 이동이 제로인 완벽한 불평등 사회입니다. 자연 임신된 아이는 최상의 유전자 조합으로 잉태된 아이에 비해 신체와 지능 모두 열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 첫째 아들 빈센트는 부모의 자연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출산 직후 병원에서는 아이의 유전자 검사로 예상 수명과 심장 질환을 비롯한 수많은 질병, 지능과 성격, 심지어 범죄자가 될 확률까지 모든 것을 수치화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유전자 속에 갇혀버린 삶입니다. 반면 동생 안토는 최상의 유전자 조합으로 탄생한 완벽한 아이로 모든 방면에서 형을 능가하며 적격자로서 자신만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마저도 빈센트가 가진 유전자 정보를 맹신해 그에게 어떤 기대도 품지 않고 그의 꿈인 우주 비행사라는 목표를 불가능하다 단정 짓습니다. 그럼에도 빈센트는 고난의 최고 레벨인 유전자 핸디캡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룬다는 점에서 영웅담 구조와 비슷합니다. 영화가 출시되었을 당시 흥행과 작품성 모두에서 주목받지 못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SF의 고전이 된 이유는 영화의 핵심인 유전자 교정 기술이 더 이상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닐 뿐더러 무엇이 인간의 인간됨을 규정하는가의 문제를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DNA에서 원하는 부위를 잘라내 필요한 유전 정보를 바꾸는 유전자 교정 기술이 점차 정교한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음을 볼 때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화되는 일은 머지않아 보입니다. 과학이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이지만 강력한 기술이 거대한 자본주의 시장 속에서 어떻게 작동될지는 뻔합니다. 인류의 기아 해결이나 난치병 극복에만 유전자 조작이 쓰일 것이라는 희망은 턱없이 순진한 바람일 것입니다. 배아 단계에서 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유전자 가위로 제거할 수 있다면 어떤 부모라도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고 그 기술의 구매는 특수계층에 한정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최적의 지능과 신체를 지닌 아이를 갖기 위한 맞춤형 아기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 사회가 디스토피아인 것은 상층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급 사다리가 끊긴 완벽한 불평등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빈센트는 집을 나와 자신의 꿈인 우주항공국 가타카에 취직을 하지만 청소부 등의 자벽부만이 가능합니다. 유전자 샘플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유전자 계급 사회에서 부적격자는 적격자의 피지배 계층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주 비행사를 포기할 수 없었던 빈센트는 빌린 사다리라 불리는 완벽한 이의 유전자 정보를 빌려 사는 방법으로라도 꿈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빈센트에게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빌려준 이는
인공수정으로 완벽하게 태어났지만 사고로 몸을 쓰지 못하는 유진입니다. 그는 타고난 유전자의 힘으로 수영선수가 되었지만 더 탁월한 유전자를 지닌 이에게 밀려 은메달 수상에 그쳤고 그마저도 교통사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제 유진은 휠체어를 타고 빈센트 집에서 혈액과 소변을 빌려주는 계급 사다리 역할 말고는 아무 희망도 없이 나고자로 살아갑니다. 빈센트가 부적격자라는 낙인이 찍혔을 땐 모든 이들이 그 시선 속에서 바라보았지만 이제 신분 위조로 당당하게 우주 비행사가 된 그는 누가 봐도 완벽한 인간입니다. 물론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신체의 선천적 핸디캡마저 극복했음은 물론입니다. 이후 가타카나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빈센트 눈썹이 우연히 발각되자 부적격자 색출에 항공국은 비상이 걸립니다. 그 수사를 위해 들어온 이가 완벽한 유전자 조합으로 태어난 빈센트 동생 안톤입니다. 이 영화에는 빈센트가 동생 안톤과 경쟁하는 수영 시합이 3차례 나옵니다. 바다에서 계속 헤엄쳐 나아가다 누군가 겁먹고 포기하면 지는 경주였기에 그들은 그것을 치킨 게임, 겁쟁이 게임이라 불렀습니다. 그 경쟁이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신체를 타고난 동생을 이기고 말겠다는 빈센트 집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빈센트가 이뤄낸 한 번의 승리는 그를 유전자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부적격자 형이 우주 비행사가 되어 있는 믿기지 않는 현실을 목도한 안톤은 그날 밤 빈센트와 다시 한번 수영 시합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안톤의 예상과 다르게 열등한 신체를 가진 형의 승리로 끝이 났음은 물론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냐라는 동생의 질문에 형은 답합니다. 돌아갈 힘을 남겨두지 않아 널 이기는 거야 라고 말이죠. 돌아갈 힘마저 쏟아붓는 일이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부서지고 망가져도 좋으니 전력 질주해보는 것.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자의 분투는 끝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패배한 삶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안톤은 어느 누구보다 튼튼한 심장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심장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까지 성장하고 확대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자는 오로지 자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까지가 자신의 범위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향해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지닌 빈센트가 과연 열등한 유전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전자는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습득한 형질도 전달된다고 합니다. 후성 유전학이라 일컬어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계된 신체 프로그래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안톤보다 유전자 한계를 극복한 빈센트가 우월한 유전자임은 분명합니다. 영화는 마지막에서 빈센트가 우주로 날아가는 장면과 동시에 빌린 사다리였던 유진이 자신의 은메달을 안고 소각로에서 죽는 장면이 교차 편집됩니다. 유전자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유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벽에 대한 집착으로 은메달을 그친 것에 좌절을 느낀 그는 자살할 확률 제로로 설계된 유전자 한계를 극복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제 꿈을 이뤘습니다. 빈센트는 유진의 얼터이거이고 그의 성취에 자극받은 유진 역시 휠체어 인생을 끝내고 제 의지대로 삶을 끝내려는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소각로 불빛에 은메달이 금메달처럼 반짝이는 장면은 승리의 확인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유전자를 지녔다 해도 그들 내부에서의 경쟁과 우열은 피할 수 없고 열성인자의 제거만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 만능으로 모든 질병과 장애를 없앤다 해도 또 다른 사회 갈등과 문제는 존속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등과 결여가 편견과 속박에 되지 않는 사회, 보이는 것만이 아닌 저마다의 내재적 가치로 온전한 삶이 향유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희망적인 미래 사회일 것입니다. 뇌를 다룬 저서 중 뇌의 스위치를 켜라의 핵심은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인간의 뇌와 몸이 변화된다입니다. 즉 생각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는 마음을 바꾼다가 요지입니다. 영화 가타카는 DNA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의지이자 태도, 불굴의 용기임을 말해줍니다. 인간은 단순히 유전자의 생존 기계만은 아니며 그것이 인간 존엄의 핵심입니다. 이 작품이 유의미한 것은 유전자 지배사회에 대한 암울한 미래를 선지했다는 점 이외에도 유전자 결정론이든 무엇이든 우리의 인식을 가로막는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계급 사회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의 현실 역시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의 높은 장벽으로 가로막힌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소재인 열등한 유전자는 돈과 백없는 흑수저 계급의 다른 버전으로 읽힌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만일 극한의 생존 환경에 빈센트와 안톤이 놓여 있다고 할 때 누가 더 생존에 유리할까요? 쉽게 안톤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빈센트들입니다. 제 아무리 애써도 꿈을 이루는 일,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쟁은 나는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이들끼리의 경쟁인 것은 분명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사회의 개츠비인 빈센트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